안녕하세요, 김윤우입니다. 오늘은 첼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확히는 첼시의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영상이죠. 새로 이적해온 델랍이 지난 두세 경기 동안 어떻게 쓰임받고 잭슨과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짚어볼 거고요. 두 번째는 마레스카의 플랜 B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하나 또 만들 겁니다. 이렇게 영상을 두 개로 나눈 이유는 두 영상의 결이 다르고 첼시가 LA랑 튀니스랑 한 경기는 그동안 해오던 거에 개선된 포인트들이 있었고 델랍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묶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플랜 B에 대한 이야기는 첼시가 플라멩구랑 할 때 여태까지 보여준 형태랑 완전 달라졌다고 느꼈습니다. 아마 제 추측이 맞다면 첼시가 시즌 중반쯤에 이 경기처럼 대략 비슷하게라도 했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경기를 제가 하이라이트만 봐가지고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었는지 모르겠는데 플랜 B도 꽤 흥미로워서 따로 영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주제로 넘어가 보면 첼시가 경기 풀어 나오는 과정들에서 여러모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일명 메잘라와 수비형 미드필더 간의 위치 스위칭 그리고 새로운 델랍에 활용되는 방안도 보면 개선하려는 의지는 보이고 있어요. 제가 이전에 델랍 영상을 제작한 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델랍이 첼시랑 궁합이 잘 맞는 듯하고 우려하던 부분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해소되고 있어요. 물론 아직 프리시즌이랑 시즌 개막되고 더 봐야 하지만 잭슨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케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첼시가 빌드업하는 상황부터 보면 플라멩구전 제외하면 상대팀들이 다 전방 압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첼시는 손쉽게 미들서드까지 들어올 수 있었죠. 형태는 3-2-4-1 형태를 만들었는데요. 리스 제임스가 센터백처럼 위치하고 쿠쿠렐라가 좌측 하프 스페이스까지 올라가는 이런 형태를 만든다든지 귀스토가 좌측 풀백으로 출전해 미드필더처럼 들어오고 아첸퐁이 스토퍼처럼 위치한다든지 구성원들에 따라 다양하게 위치 변화를 가져갔죠. 큰 형태는 지난 시즌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첼시가 풀어나올 때 중원에서 잘 풀어나오는 상황들을 보면 투볼란치의 움직임과 일명 메잘라의 위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잘 안된다면 첼시가 시즌 중반에 크게 고생한 것처럼 경기가 잘 안 풀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잘 풀리는 상황들을 먼저 보면 이 형태에서 볼을 사이드에 위치한 센터백한테 전달되면 메잘라가 주로 대각선으로 내려오고 미드필더도 사이드로 나오려고 하죠. LA나 튀니스는 본인들의 미들라인이 2선으로 들어오는 지역 방어가 꼼꼼하게 막지 못했기 때문에 첼시가 풀어 나오기 더 쉬웠던 점도 분명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이드로 두 명의 선수가 나와서 한 명씩 끌려 나오면 대각선에 위치한 이 미드필더에게 전달되면 이 선수는 앞을 바라보고 프리해지는 거죠. 보통 현대축구에서 미들라인의 미드필더들이 두 명 있는 팀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윙어가 더 가담해주거나 첼시가 이 각도를 못 보게 닫아야 하는 거죠. 그럼 이 미드필더는 앞을 프리하게 봤으니 볼을 직접 운반하거나 사이에 위치한 선수나 근처에 있는 선수한테 좁은 공간이지만 주고 2선으로 풀어 나오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은 이 메잘라들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내려오는 상황들이 있죠. 첼시 경기가 잘 안 풀리는 상황들을 대개 보면 이렇게 내려오고 볼 받고 끝인 상황들이 많습니다. 이 상황에서 메잘라만 내려온다면 등 뒤는 상대 선수가 강하게 압박할 거고 앞을 바라보면서 잡은 상황에 다른 선수들이 가만히 있다면 사이드에 주고 빠지는 상황 말고는 크게 풀어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메잘라가 윙어한테 주고 빠지는 게 아니라면 윙어는 여기서 1대1 드리블이 나오기만 하는 거죠. 여기서 파모의 이야기를 해보자면 파모가 턴하면서 앞으로 잡아두지만 계속 왼발을 쓰려는 생각 때문에 주고 밑에서 머물러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면 둘 중 한 명이 안으로 들어가거나 이럴 때 톱이 가까운 사이드 쪽으로 침투하거나 가깝게 붙어주면서 풀어 나오는 방안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따 잭슨과 델랍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잭슨이 버텨주고 볼을 내주려는 플레이 스타일은 보이는데 가깝게 붙어서 패스의 옵션이 되려는 움직임은 잘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고립되는 현상이 심해지는 거죠. 또 파머의 왼발로 잭슨을 활용해 주고 빠지는 전개를 강하게 의식해서인지 본인이 침투할 생각도 크게 안 하고 있어요. 아니면 수비형 미드필더가 파머로 인해 상대 선수를 끌어오면 이 공간으로 들어와서 풀어 나올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수비 트랜지션 상황이 발생되면 실질적으로 트랜지션에 대응할 수 있는 선수는 4명에 미드필더가 첫 번째로 틀어막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카이세도가 짊어질 리스크가 횡으로 지나치게 커져버립니다. 더군다나 파머가 조금 더 높게 위치하다가 내려올 때 미드필더에게 줄 각도도 안 나오면
더 힘들어지는 거죠. 이게 첼시의 현 우측 상황이면 좌측은 좀 다릅니다. 엔조가 주로 메잘라로 나오는데 엔조도 이렇게 내려오면서 상대 선수를 끌어당기면 수비형 미드필더가 오히려 올라가면서 이 선수가 깊숙한 지역까지 들어가는 이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면 엔조가 등지면서 내려와도 오른발로 먼 미드필더한테 내주면서 마레스카 특유의 더블 볼란치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풀어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좌측은 메잘라와 수비형 미드필더 간의 거리가 멀지 않고 공간을 유연하게 활용하도록 만드는 반면 우측은 볼을 가지고 있을 때의 케미를 더 노리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런 상황부터 먼저 보면 파머가 시선을 통해 네트 위치 확인하고 내려오는데요. 받고 대각선을 바라보고 돌면 상대가 타이트하게 붙어오죠. 파머한테 이런 상황이 대부분 나오고 우측 윙어가 안쪽으로 침투하는데 네트가 침투해서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네트한테 들어갈 패스 경로가 차단될 각도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잭슨이 더 벌어진 인터벌 쪽으로 침투해서 각도가 더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은 겁니다. 그러다가 파머도 못 살려주니까 뒤로 돌리게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이 더블 볼란치를 활용하는데 이 미드필더는 파머한테 묶이고 윙어와 미드필더가 투볼란치로 수비하는 것 같죠. 카이세도한테 들어오면 미드필더는 들어온 쪽으로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2대1이 걸려 라비아가 앞을 바라보고 프리해지는 거죠. 파머한테 볼이 갔을 때 잭슨이 가운데 위치하면 파머는 여기서 더 풀어 나올 방안이 크게 없습니다. 그나마 파머가 이렇게 내려오고 상대 선수들을 끌어왔으면 횡으로 주고 들어오고 파머가 더 대각선으로 들어가서 공간을 활용할 움직임들이 나와야 합니다. 지금도 형태는 그대로 가고 쿠쿠렐라가 미드필더로 위치하는데요. 주고받다가 토신한테 볼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도 6번을 자세히 보시면 토신이 우측으로 갈 것처럼 시선 처리하고 카이세도도 넓게 나가다 보니 먼저 판단했다가 바로 왼쪽으로 돌리는데요. 토신이 수비할 때 불안불안한 감이 있는데 빌드업 할 땐 시선 처리나 상대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데는 굉장히 능숙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쿠쿠렐라가 받고 엔조한테 돌려놓으면서 풀어 나오는 거죠. 쿠쿠렐라가 돌면서 오른발로 연결했기에 약하게 들어와서 아쉽게 됐지만 이 장면도 충분히 좋은 상황들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도 엔조가 끌어오면서 쿠쿠렐라가 올라가고 앞을 바라보면서 또 나갈 수 있는 거죠. 튀니스전도 바디아실이 볼 몰고 올라가면서 엔조가 깊게 위치하죠. 엔조가 깊게 침투하면서 오히려 비스토가 이 공간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간격이 멀지 않게 조절하고 있다.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두에케도 왼쪽 사이드에 왼발잡이로 위치해도 이런 공간으로 밀어넣을 줄 알아야 첼시가 이런 공간에서 더 원활하게 풀어나올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주제는 잭슨과 델랍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선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두 선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기본기, 활동량과 온더블 상황에서의 판단입니다. 상황 속으로 보면 첼시는 투볼란치 간격이 가깝게 유지되어도 가운데 공간이 벌어지는 상황들이 꽤 나오는데요. 잭슨이 이전에는 더 내려와서 관여해주는 상황들이 많았는데 이상하게 최근 3경기를 보면 델랍과 비교를 해서 기억해보면 내려와서 받아주는 빈도가 꽤 떨어집니다. 먼저 잭슨이 내려오면 일단 기본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볼터치가 불안해서 이 상황에서 여러 번 볼터치하면서 자기 거로 만든 다음에 좌우로 전환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델랍은 내려와서 볼 터치를 해도 자연스럽게 상대와 먼 쪽으로 터치하면서 볼을 이동시킵니다. 이전에 입스위치에서 뛸 때 델랍 뛰는 상황을 봤을 땐 주위에 동료가 없고 올라오는 속도가 늦다 보니 뭔가 스스로 고립되는 쪽으로 빠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프리시즌 경기를 보니 본인이 직접 버텨주고 주위에 있는 선수들을 활용하고 내주다 보니 확실히 잭슨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느낌이 있습니다. 또 잭슨은 내려와서 버티면서 돌려고 하는 성향이면 델랍은 내려와서 원터치로 미드필더한테 내주는데요. 미드필더한테 내주고 본인은 앞으로 나가게 되면 미드필더가 앞을 바라본 상태에서 프리하게 앞으로 미드필더가 전진하면서 상대 압박을 또 이렇게 풀어나올 수 있는 거죠. 다른 상황도 보면 여기서 빌드업해서 사이드까지 깊게 들어갔다고 가정하면 메잘라나 윙어가 이렇게 위치해서 상대 인터벌 간격이 사이드백이 넓게 나와서 벌어지면 잭슨은 가운데 위치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위치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서 고립되면 풀어나오기 쉽지가 않죠. 반대로 델랍은 여기까지 와서 침투해주면서 버텨주고 그럼 다시 사이드에 있던 선수가 박스로 들어와서 슈팅이나 전개까지 또 해줄 수 있는 거죠. 두 선수의 이런 움직임이 선수의 스타일이 차이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델랍은 볼 잡고 다음 동작을 취하기 위해 볼을 터치하기 때문에 바로 연결이 가능한 거죠. 반대로 잭슨은 이렇게 침투해도 본인이 밸런스를 낮추고 여기서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박스로 들어가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네투가 1대1로 드리블할 수 있는 상황에서
파머가 좀 내려와 있죠. 그리고 잭슨은 안쪽으로 더 들어갔죠. 근데 잭슨이 안으로 더 들어가면서 이 상황에서 크로스 아니면 파머와 주고 빠지는 케미 플레이가 나와야 하는데 박스에 위치한 선수들이 신장이 큰 선수들도 아닌데 크로스가 올라오죠. 오히려 잭슨이 여기서 침투해서 상대 선수를 끌어왔다면 다른 선수가 공간을 선점하는 그립도 그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도 파머와 네투가 같이 사이드에 위치할 때 상대를 끌어오면 벌어진 이런 공간을 이럴 때 더 깊게 들어가 있기에 크로스 아님 뒤로 나오는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반대로 델랍은 이런 사이 공간이 벌어지면 침투하면서 본인이 자기를 마크하는 선수가 어디서 따라오는지 거리는 벌려졌는지 파악하고 안쪽을 파악하는 타이밍을 본인이 고개를 돌리면서 판단하죠. 크로스까지 해주면서 네트도 안으로 주고 들어오면서 3자 움직임도 만들어지고 크로스로 연결하는 역할까지 나오게 만들 수 있는 선수인 거죠. 지금도 델랍이 먼저 침투해서 볼을 지켜주는데 이 지켜주는 상황 보면 공을 자기 쪽으로 붙이는 게 아니라 다른 선수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볼을 만들어 놓죠. 그래야 안으로 들어오는 듀스베리 홀한테 연결이 가능할 수 있고 또 본인이 침투함으로 인해 상대 수비 라인 흐트러 놓았기 때문에 듀스베리 홀이 들어와서 슈팅이 가능했던 겁니다. 마치 과거에 디에고 코스타가 떠오르는 장면들이네요. 다음은 두 선수의 볼 터치하는 장면을 볼 건데요. 잭슨 상황을 먼저 보면 볼 받으러 내려오면서 볼 터치할 때 일단 본인 앞에 볼이 딱 붙도록 터치한 후에 좁은 공간을 터치를 해버리니까 지키다가 이런 사고가 나온 거거든요. 물론 이런 장면은 볼 터치를 잘하냐 못하냐를 떠나서 좁은 공간이라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좁은 공간이라고 인지한 후에는 다시 뒤로 보내고 뒤 공간이 확 비었기 때문에 길게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득점 장면도 보시면 잭슨이 볼 터치하면서 이 상황에서만 4번 터치하고 여기까지 나와 전진 패스가 들어가거든요. 좋은 장면이라 볼 수는 있겠지만 볼 터치가 불안하면 불필요한 터치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결국 볼을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 불필요한 터치로 인해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델랍 상황을 보면 첼시가 후방에서 쿠쿠렐라를 통해 풀어 나오는 상황입니다. 델랍에게 연결해주고 내주면서 쿠쿠렐라가 받고 델랍한테 볼이 연결되는데요. 이후 오른발로 볼 터치하고 왼발로 바로 돌려놓죠. 볼에 잔터치가 없고 본인이 다음 동작으로 바로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연계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지금도 볼 받을 때 반대편 사이드 상황 한번 체크하고 볼을 오른쪽으로 돌려놓을 수 있도록 터치하고 이렇게 돌려놓기 때문에 기본기가 있는 선수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